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어서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4월 저희 키타 남가주 한국기업협회 정기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뒤에서 봐주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는 분들 계속 어드밋 해주시고요. 여러분 이번 달 주제는 공지 드린 대로 기업주 그리고 HR 담당자분들을 위한 401k 기업연금 컴플라이언스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기타 남가주 한국기업협회 특별위원사 아메리카 SSF 브라이언 리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한 1시간 정도 같이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우리 오늘 강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퀴즈 시간이 있습니다. 뒤에. 그래서 퀴즈를 맞추실 분들에게는 특별히 우리 기타 회원사인 대상 아메리카에서 아마존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김치 5종 세트를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공부하시면서 문제 맞추셔서 선물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는 세 문제, 세 분에게 오늘 선물이 나간다고 하니까 준비 잘 해주시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캘리포니아가 대표적으로 우리 주정부 기업연금 의무화가 됐고 그에 발맞춰서 또 기업연금 401k라든가 프로핏 쉐어링 여러 플랜들을 또 도입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기존에 운영을 잘 해오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전국적으로 올해 현재 27개 주에서요. 캘리포니아와 같이 그런 주정부 단위의 기업연금 의무화 또는 그 발론터리 지금 그런 스테이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셜 시큐리티 이외에 연방정부 차원 이외에 각 주정부별로 이렇게 기업연금을 의무화하는 그런 그 경향이 계속 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잠깐 뮤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도 끄시고 뮤트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좀 있으니까요. 뮤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마 해당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매년 이런 그 401k 관련돼 있는 그런 그 로스 그 동향들이 매년 발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크게 해당이 안 되실 수 있지만 제가 예전 세미나에서 우리 한인 기업 중에도 이 로스에 해당됐던 경우도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라도 우리는 이제 이 컴플라이언스를 잘 지켜야 되는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시니까요. 참고로 우리 작년까지 업데이트 되어 있는 그 로스 관련된 사항들을 조금 리뷰를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개별적인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스가 아니고 여러분 교육 차원에서 제공된다는 것 디스클로저 하고요. 자, 그럼 2023년까지 최근에 이제 매년 업데이트되고 있는 그런 그 로스 관련된 동향들인데요. 여러분 지난 2023년에는요. 이 401k 관련돼서 48개, 48개의 로스시 파일됐습니다. 그리고 과거 2016년부터 지난 8년 동안 매년 이 케이스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동향은 지금은 아직은 전보 플랜들 위주예요. 그러니까 전보 플랜이라고 저희가 하면 보통 AUM 기준으로 1 빌리언 이상. 예. 물론 그 밑에 있는 플랜들, 라지 플랜들에 대해서 로스시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동향은 그런 라지 플랜들을 주로 타겟을 하고 있고요. 점차 그 미들 사이즈, 그리고 스몰 사이즈까지 이렇게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왜 이제 앞으로 이게 더 이슈가 될 것 같냐면 로펌들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주로 제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노동법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직원분들이 이 일을 제기하는 거는 거의 컴플레인 차원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로펌들, 대형 로펌들 굉장히 이 401k 베네핏 플랜 관련돼서 타겟팅하는 그런 큰 로펌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펌들, 큰 로펌들 위주로 지금은 이런 로스시 제출되고 있고요. 향후에는 점점 작은 사이즈, 미들 사이즈, 스몰 사이즈까지 확대될 전망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버 오브 컴플라이언트는 여러분 여기 쭉 보시면
각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로 주로 이런 컴플레인들이 나오고 있는지 직원분들의 컴플레인 이게 향후에 잘못하면 이제 로스술까지 가겠죠. 여기 보시면 피에 대한 부분들, 레코드 키핑 피, 인베스트먼트 피, 어, 퍼포먼스 그리고 인베스트먼트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쉐어 클래스 다 인베스트먼트 관련된 거죠. 타겟 데이 펀드 여러분 우리가 코리아 펀드로 많이 쓰고 있는데 언더퍼폼드 그죠? 그리고 플로어 인컴, 액세스 플로어 인컴 그리고 펀드의 좀 프로프라이터리 펀드를 사용했을 경우 퍼포먼스가 안 좋거나 뒤에 가서 우리가 피디슈리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포피처 어카운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 어, 여러 가지 그런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 여러분들 참고로 컴플레인 타입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많은 경우가 인베스트먼트 관련된 그 fee 관련된 부분들인데 굉장히 우리 파티스펀 분들이 직원분들이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스수이 제출되면 대부분의 케이스는 세틀먼트로 끝나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 다 동향을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2023년 1년 동안 세틀된 케이스가 42.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마 소식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회사 GE, 뭐 Verizon 같은 경우도 작년에 다 세틀이 완료됐습니다. 근데 이 세틀먼 어마운트가요. 적게는 전체 20만 불부터 124.6 밀리언까지 작년에 그런 세틀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들은 지금 뭐 해당이 안 될 수 있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르먼의 에버리지 어카운트당 에버리지는 840만 불이었고요. 총 액수는 작년에 352 밀리언 네, 이 정도의 그런 세르머니 발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전보 플랜 또 라지 플랜들을 주로 타겟하지만 향후에는 우리 미드 사이즈, 스몰 사이즈에도 이런 로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Annual Administration Task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에게는 이런 주요 그런 태스크를 따로 정리해서 제가 공지도 해드리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오늘 내가 잘하고 있는가, 우리 회사가 잘하고 있는가, 뭔가 미싱하는 게 없는가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뒤에는 포럼키 운영하시면서 좀 이슈들이 되고 있는 부분들 저희가 현장에서 매일 듣는 이야기 중에 주로 주의해야 될 만한 부분들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포럼키 애뉴얼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 해서 크게 세 가지 태스크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매 분기 뭐 월 뭐 그 애뉴얼 데드라인이 있는 그런 업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온고잉 오퍼레이션 하실 때 꼭 지켜야 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기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외우지는 못하시더라도 주요한 그런 그 데드라인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들은 뭐 매달 하셔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별도로 기억을 해두셨다가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데드라인이 있는 건 아니지만 페리아릭하게 주기적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 업무들이 있어요. 제가 뒤에 하나하나 오늘 좀 여러분 지루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분야는 워낙 지루하기 때문에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주기적으로 하셔야 되는 업무들을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회사 입장에서 플랜 관련된 자료들을 레코드를 꼭 기록해 두어야 되는 그리고 항상 핸디하게 두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끝나고 Q&A 갖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중간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적어두셨다가 그 시간에 활용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오늘 요 세미나 뒤쪽에는 여러분 그 퀴즈 타임이 있어서 오늘 공부하신 내용 중에 퀴즈를 맞히시는 세 분에게는 우리 대상 아메리카에서 5종 김치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꼭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에게는 이런 그 피디슈리 업무 그 차트를 보내드리기도 하는데요. 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끝나시고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따로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하셔서 담당자분들이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하나하나 좀 주기적으로 리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요, 첫 번째, 데드라인을 지켜야 되는 업무들이 계속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세컨 쿼터로 넘어가니까 우리 퍼스트 쿼터, 세컨 쿼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미싱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내가 빠뜨린 게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시자고요. 우선은 뭐 매 분기가 끝나면 45일 이내에 그 스테이먼을 파트너에게 제공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회사에서 직접 하시는 일은 거의 없으시고 요즘에는 본인들이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대부분 스테이먼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업무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 3월 15일까지 이미 지났습니다만 만약에 2023년도에 테스팅을 끝내서 ADP, ACP 테스트를 했는데 만약에 페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RS 텍스 페널티 10%를 피하기 위해서는 3월 15일 전까지 이거를 그 리펀드를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다 하셨을 텐데 종종 이 기한을 못 지켜서 ADP, ACP 테스트가 아직 결과가 안 나온 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실 것은 year end가 끝나면 캘린더 이어 플래닝 경우를 제가 가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캘린더 이어가 플래닝 경우는 12월 30일이 지나시면 1월 말까지 꼭 센서스 업데이트하고 필요한 경우 W2, W3 업데이트하고 퀘셔네어 끝내시고 요 연초에 조금 바쁘시더라도 이 업무는 꼭 좀 신경 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인플로이어의 컨트리뷰션이 있다. 예를 들면요. 프로핏 쉐어링이나 펜션 플랜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분들은 프로핏 쉐어링이라든가 펜션 플랜, 회사에서 넣어주는 그런 컨트리뷰션 데드라인이 있죠. 그래서 코퍼레이트 텍스의 파일링 전에 이거를 다 디파짓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꼭 프로핏 쉐어링이 아니더라도 401k 매칭을 매 페이 피리어드마다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세요. 원스 이어 하시는 그런 회사들은 요 기간 전에 넣어 주셔야 되고요. 이 경우는 이제 S코비인 경우가 되겠죠. 3월 15일. 하지만 예외 조항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익스텐드 텍스 파일링 코퍼레이트 텍스 파일링을 익스텐드 하시는 경우에는 그 익스텐드 날짜까지 디파짓 날짜도 같이 미뤄지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연장해 두신 분들은 지금 아직 시간이 좀 있겠죠. R&D 디스트리뷰션, 퍼스트 디스트리뷰션 날짜가 4월 15일인데 이거는 뭐 개인들이 보통 리퀘스트를 하시고 또 레코드 키퍼들이 보통 노리파이를 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시고요. 자, 4월 15일은요. 소울 프로프라이터나 C코브의 경우 텍스 데드라인이 되겠죠. 오리지널 데드라인. 그래서 C코브인 경우에 만약에 아까 우리 S코브과 마찬가지로 인플로이어가 넣어주는 컨트리뷰션이 있다고 하면 텍스 파일링 전에 꼭 디파짓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 그 컨트리뷰션을 다시 리펀드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건 이제 ADP, ACP 결과였고, 여기 보시면 2023년도에 일렉티브 디퍼럴, 개인들의 인디비주얼 일렉티브 디퍼럴이 만약에 더 들어간 경우 있어요. 그러면 4월 15일 개인 텍스 보고 전까지 여러분들 꼭 리펀드를 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그 위에 그 first quarter의 statement 나눠주는 거는 뭐 여러분들 신경 따로 안 쓰셔도 되겠죠.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반복되는 내용은 되도록이면 빼고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 2023년도에 중간에 어, material modification, 그러니까 플랜에 어떤 어멘드먼이 있었을 경우 이게 이제 material change가 있는 경우 굉장히 중대한 체인지가 있는 경우 이거를 노티스를 줘야겠죠. 그래서 오리지널 그 데드라인은 7월 28일입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SPD, Summary Plan Description을 이때 같이 노티스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미드 이어에 어멘먼을 하신 경우, 회사인 경우, 이게 이제 Material Change인가 그 여부는 여러분 레코드 키퍼나 TPA가 있는 플랜들은 TPA에게 상의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는 그래서 Summary of Material Modification 그리고 Summary Plan Description을 7월 28일까지 직원들에게 노티스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아마 작업들을 다 끝내셨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건데요. 5500 for 2023 오리지널 서미션 데이트가 7월 31일입니다. 캘린더 이어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 플랜의 그 엔드 데이트로부터 7개월 이내에 서밋을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예외로는 만약에 익스텐드를 하신다고 하시면 2달 반 더 익스텐드 하셔서 10월 15일까지 제출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때 TPA 플랜들인 경우에는 TPA들이 보통 익스텐션을 같이 해주지만 번들 플랜, TPA가 별로 따로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꼭 신경 쓰셔서 레코드 키퍼를 통해 가지고 익스텐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컨 쿼터과 스테이먼은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랬고요. 9월 15일, 자 아까 3월 15일까지 employer contribution, profit sharing 또는 뭐 펜션 또는 그 1년에 한 번 넣어주는 그런 그 매칭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3월 15일이었는데 만약에 텍스 파일링을 S코비인 경우죠. 네, 텍스 파일링을 익스텐드 하셨다 그러시면 마지막 데이트는 9월 15일까지고요. 만약에 5500를 파일링을 익스텐드를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2023년도 이거 SAR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서머리 애뉴얼 리포트를 해서 간단하게 나오는 내용들 이걸 직원분들에게 파트너분들에게 디스트리뷰션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포스 콜에 보시면요. 아까 10월 15일 네, C코비인 경우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텍스트 파일링을 익스텐드 하셨으면 이때까지 인플로이 컨트리뷰션이 있으면 넣어 주셔야 되고요. 자, 오리지널 데드라인이 7월 31일이었는데 익스텐드 하신 경우에는 폼 5500를 10월 15일 전까지 꼭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third quarter statement은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캘린더 이어 기준으로 30일 전, 그러니까 캘린더 이어 마지막 날 기준 30일 전에 하셔야 될 것들이 좀 있으시죠. 그래서 마지막 쿼터에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first quarter, second quarter 물론 다 중요하지만 last quarter가 굉장히 중요한 날짜들이 조금 있으세요. 그래서 30일 전에 우리가 프로바이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노티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세이프 하버 플랜이신 경우에는 세이프 하버 플랜 노티스를 주셔야 되고 우리 쿼디아라 그랬죠. 퀄리파이드 디포 인베스트먼트 얼터너티브라 그래서 쿼디아가 들어가 있는 경우 대부분이실 거예요. 쿼디아 노티스를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토매틱 인롤먼트 노티스. 요즘에 이제 오토매틱 인롤먼트를 하시게 되면 뭐 텍스 크레딧도 많이 받으시고 좋은 점들이 많죠. 그래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향후에는 의무화가 또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오토매틱 인롤먼트 노티스를 30일 전에 주셔야 되고 그리고 participant fee disclosure도 30일 전에 직원들에게 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물론 웹사이트를 통해서 레코드 키퍼들이 또는 올려주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make sure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5500를 파일링을 익스텐드 하셨다면 12월 15일까지 SAR 아까 말씀드렸던 SAR을 노티스를 내보내 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최종 정말 2023년도에 ADP, HCP 테스트를 했는데 코렉트를 안 하셨어요. 세이프 하버 플랜은 제외고요. 코렉트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은 프로액티브 디스트리뷰션을 마지막으로 하실 수 있는 날짜는 12월 31일입니다. 그리고 세이프 하버 플랜인 경우에 컨트리뷰션 중에 Q넥이 있죠. Qualified Non-Elective Contribution Amount가 있어요. 이것도 최종적으로 반드시 넣으셔야 되는 시간은 12월 31일입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혹시 discretionary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2024년도 플랜 시작할 때부터 1월 1일부터 뭔가 그 어메먼이 있다라고 하시면 요때 12월 31일 전에 사인이 되셔야 되고 그 마지막 기간이 해의 마지막 날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네, RMD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이 그 엘리지블 하신 분들이 요청하셔야 되고 레코드 키퍼가 보통 개인들에게 노티스를 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데드라인이 있는 그런 업무들을 한번 올해 앞으로 있는 일들을 리뷰했고요. 두 번째는 주기적으로 꼭 챙기셔야 되는 업무들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선은 다큐먼트를 여러분들이 내용을 뭐 전체를 우리가 어답션 어그리먼트 하셔도 한 45페이지만 이렇게 되거든요. 그 내용을 다 외우고 계시지 못하시더라도 적어도 우리 플랜에서 중요한 eligibility라든가 compensation definition이라든가 또 rehire 룰이라든가 vesting 룰이라든가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loan, distribution, guideline 이런 내용들이요. 그다음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미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크게 이슈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 셋업하셔서 1년, 2년 차 되실 때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미싱이 되시는데 모든 직원분들에게 항상 그 똑같은 그 오퍼튜니티, 인롤할 수 있는 오퍼튜니티가 주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도 나오겠지만 직원분들에게 그 제공해야 되는 그런 그 폼들이 있어요. 자, newly hired employee 분들에게는 eligible date 이전에 반드시 아래 내용들을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employment 그 패키지에 hiring 패키지에 여러분들 이 401k benefits에 대해서 항상 포함을 하고 계시고 eligible 하기 전에 이러한 내용들이 본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거 페이퍼로 하시는 분들은 페이퍼 폼을 제공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웹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인로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셔야 되고, beneficiary designation form 또는 그 플랜의 그 summary plan description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만약에 non-safe harbor 플랜인 경우엔 쿼디아 이런 것들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fee disclosure notice를 꼭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이롱 패키지에 우리 401k에 대한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우리 컴펜세이션에 대한 데피니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회사에서 이 플랜에 해당하는 그런 그 컴펜세이션 데피니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중간에 회사는 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그 뭐 프렌즈 베네핏이라든가 그런 베네핏이 변경될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401k로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가 플랜에서 어떠한 컴pen세이션을 데피니션을 갖고 있는지 이게 변경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셔야겠죠. 론이 있는 경우 여러분 어떤 플랜들은 예전에 셋업하신 경우 그 론이 얼라우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요. 만약에 론을 얼라우하는 경우라면 이 론 팔러시 그리고 직원분들에게 제공되는 이 론을 신청했을 때 그 노트 있죠. 네, 노트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직원분들의 샐러리에서 디퍼럴, 인디비주얼 디퍼럴이 있는 경우 또는 론 페이먼이 있는 경우 이 디파짓이 타임이 되는가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라지 그룹 100인 이상인 경우 또는 100인 미만인 경우 날짜가 리퀘어먼트 날짜가 조금 다르죠. 네, 뒤에 가서 한번 더 정리하도록 하고요. periodically complete the plan housekeeping. 여러분, 이거는 그 리퀘어먼트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플랜을 아주 건강하게, 사운드하게 유지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레코멘드 주로 드리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스몰 어카운트들, 터미네이트 인플로이의 스몰 어카운트들은 주기적으로 클린업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거는 어답션 어그리먼트에 보시면 force out 프로비전이거든요. 그래서 force out에 보시면 예전에는 5,000불 미만의 어카운트 밸런스를 갖고 있으며 터미네이테이션 인플로이 분들 거를 force 강제적으로 우리가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에리사 2.0 법률에 따라서 이게 7,000불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플랜들 혹시 인원수가 많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인원수가 한 80여 분, 90여 분 정도 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라지 그룹으로 가는 그 기준이 100명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터미네이트 돼 있는 인플로이 분들을
한번 리뷰해 보시고 풀스아웃이 가능하신지 캐시아웃을 어떻게 할 건지부터 한번 점검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론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 디폴트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디폴트 됐다면 디스트리뷰션을 처리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full feature account에 여러분 unvested 되어 있는 돈 직원이 터미네이트 되시면 베스팅이 fully 됐으면 다 가져가셨지만 unvested 되어 있는 어마운트들은 항상 full feature account에 남잖아요. 그래서 이 어카운트들을 주기적으로 저희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리뷰하셔서 full feature account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셨다 하시면 그걸 가지고 비용으로 쓰시거나 그런 방법들 또는 다른 인플로이의 컨트리뷰션 올라오 한다면 플랜이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가끔 발생하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면 매년 인디비주얼 디퍼럴 할 수 있는 401k 컨트리뷰션 리밋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직원분들이 중간에 컨트리뷰션 레이스를 변경해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종종 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리뷰를 미리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 또 이어엔드 끝나고 나서 다시 디스트리뷰션 하는 그런 복잡한 일들이 만들어지니까 미리미리 제가 레코멘드 하는 거는 포스 쿼터 정도 되셨을 때 4분기 정도 들어갈 때는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어떤 직원분들은 또 프리텍스 어카운트하고 로스 401k 어카운트에 동시에 두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더해서 이제 토로 그 리밋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리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꼭 이 담당자로서 그 트러스티인 경우도 있고, 여러분 플랜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인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어떠한 자료들을 우리가 킵하고 있을 것인가. 물론 여러분 TPA가 있으신 분들은 anytime 리퀘스트 하면 자료를 받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레코드 키퍼한테 또는 커스터디한테 따로 요청하실 수도 있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리뷰하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 자료들을 꼭 기록해 두셨으면 두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항상 문제가 없도록 예방하는 거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프루프가 됩니다. Annual Valuation Data 이거는 여러분 전체 플랜에 각 개인들의 스테이트먼트도 나오지만 포럴리 전체 플랜 러버 스테이트먼트라 해서 스폰서에게 제공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게 나오면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는 보시고 차곡차곡 따로 물론 웹사이트에 가시면 항상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따로 저장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그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여러분 헬스 리포트라고도 받아보실 텐데 1년에 한 번 애뉴얼 그 리포트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트랜잭션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보시고 저장해 두시고요. 그리고 애뉴얼 non-discrimination 테스팅을 여러분 하시게 되시는데요. 매년 여러분들 보통 테스팅을 하면 year-end에 7가지 테스팅을 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짚진 않겠지만 coverage 테스트, ADP 테스트, ACP 테스트, excess deferral testing, annual addition testing, top heavy 많이 또 이슈가 되는 top heavy, rate group testing 이렇게 7가지를 여러분 테스팅을 하시게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는 보통 ADP, ACP 또는 top heavy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리포트들을 매년 올해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가셔서 그냥 패스했다. 그것만 보지 마시고요. 거기 보시면 내년도에 어떠한 포텐셜을 갖고 있는지 리스크가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리포트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문제가 없지만 내년에 탑헤비가 될 찬스가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 한번 리뷰해 보시고 이 자료들을 꼭 기록해 두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의무 사항이시기도 해요. 네. 여러분 오늘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계시는데 뒤에 가셔서 오늘 내용 중에 저희가 퀴즈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맞추신 분들은 우리 대상 아메리카에서 선물을 보내드리는데요. 내용 잘 들으시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페이지에서 문제가 하나 나갈 것 같습니다. 네.
나한테 디스크리미네이션 테스팅은 몇 개를 한다는지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그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 중에 annual participation notice를 꼭 내보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시크릿 2.0에서 사실 굉장히 간소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participant fee disclosure 꼭 30일 전에 year-end 30일 전에 내보내셔야 되고요. safe harbor plan이신 경우는 safe harbor notice 여러분 레코드 키퍼들이 보통 TP들이 다 준비를 해드리죠. 그리고 Qualified Default Investment Alternative Notice, 코디아 내보내시는 거, 그리고 Automatic Enrollment을 피처를 갖고 계시다면 이 노티스도 마찬가지로 나가셔야 됩니다. 자, Form 5500 여러분 지금 작업을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준비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매년 파일링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DOL에 가면 이 자료가 퍼블릭 자료로 모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DOL에 가셔서 eFast 여러분 거기 폼 5500을 제출하시는 eFast에 가셔서 여러분들 회사의 5500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히스토리가 다 나올 겁니다. 연도별 2000년, 2022년, 뭐 2023년, 2023년은 아직 안 됐겠죠. 여러분 제출 안 하셨으면 2020년, 21년, 22년 이런 식으로 히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고 우리께 잘 되고 있는지 제출이 된 게 맞는지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꼭 보관하고 계시도록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100인 이상의 파티스펜이 있는 플랜이라면 나주그룹 포함되고 third party independent 그 어디시 의무화되죠. 이 가이드라인도 살짝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엘리저블이었는데 이제는 그 액티브 파티스펀트 넘버로 카운트하거든요. 그리고 100인 이상이 되시면 그 1월 1일 기준으로 100인 이상이 되는 해부터는 인디펜던트 어딧을 받으셔야 5500를 파일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으로 80 to 120 룰이 있어요. 그래서 100인이 무조건 넘었다고 해서 어디서 무조건 가셔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예외 조항도 여러분들 어드바이저나 여러분 그 레코드 키퍼하고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SAR, Summary Annual Report 직원분들에게 제공되는 거 여러분 꼭 기록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마지막으로 우리 포럼게임을 운영하심에 있어서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슈들을 조금 정리했어요. 매번 제가 세미나 때 이 내용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또 저도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전에 해드린 거 이외에도 조금 더 업데이트 됐으니까요. 한번 보시죠. 이게 뭐 중요도나 이런 순위는 아닙니다. 그냥 그 순서가 특별한 순서는 없다라는 거 보시고요. 여러분들 플랜 중에 혹시라도 픽스드 매칭이 아니고 디스크레셔너리 매칭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우리 회사는 그냥 4% 매칭해 주는데 라고 하시더라도 어답션 어그리먼의 이 매칭 조항을 찾아보셔야 돼요. 디스크레셔너리 매칭으로 해서 4%를 해 오시고 계실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픽스드로 어답션 어그리먼에 4%라고 인풋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4%라고 픽스드 매칭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만 혹시라도 어답션 어그리먼에 여러분 디스크레셔너리 매칭이라고 저희가 선택을 했다면 후속 조치들이 좀 필요합니다. 디스크레셔너리 매칭이란 보통 이어 엔드가 끝나고 회사가 그 어마운트를 결정해서 매년 다른 어마운트, 다른 퍼센테이지를 적용하겠다는 룰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디스크레셔너리 매칭을 하고 계시는 회사라면 마지막 매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직원들에게 어떻게 매칭을 했고 어떤 기준으로 했다라는 포뮬라와 함께 그 결과를 꼭 노리파이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디스크레셔너리 매칭으로 4 or 5%를 하고 계시는데도 그 매칭 피리드가 매 each payroll period에 해주고 계시다 하시더라도 이어엔드가 끝나고 마지막 매칭일로부터 12월 30일이 되겠죠. 마지막 매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포뮬라와 이 내용을 베네핏 내용을 직원들에게 노티스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매칭하시는 경우라면 페이하는 경우라면
이어엔드 끝나시고 계산 다 하시고 텍스 보고 전에 디파짓 해 주시고 나서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포뮬라를 계산하셔서 직원들에게 노티스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거는 그냥 4%다 5%다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 플랜이 혹시라도 어답션 어그리먼에 픽스드 매칭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디스크레셔너리 매칭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요즘에 질문들 많이 오시는데요. 회사들이 예를 들면 세이프 하버 플랜을 하고 있다가 non safe harbor, 트레디셔널로 변경을 요구하시는 경우 또는 트레디셔널에서 세이프 하버로 변경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픽스드 매칭을 하고 있었다가 discretionary 또는 discretionary 하고 있다가 픽스드 매칭 뭐 compensation definition을 바꾸신다거나 eligibility를 바꾸신다거나 미디어 이어에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멘먼 사항이 발생했을 때 플랜을 변경하시는 거는 애니타임 가능한 게 원칙이지만 특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미디어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플랜 어멘먼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여러분들 TPA 또는 커스터디언과 확인하셔서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피델리티 반드 리퀘어먼이요. 이건 매번 강조드리는데 피델리티 반드 리퀘어먼을 미싱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특별히 이어 엔드 끝나시고 여러분 컴플라이언스 테스팅 퀘셔네어 하시잖아요. 그 퀘셔네어 중에 첫 번째 질문 중에 하나가 피델리티 반드가 어느 정도 커버리지가 얼마가 있느냐예요. 그래서 우리 법적으로는 전체 플랜 에셋의 10% 또는 up to half million까지, 네, $500,000까지 whichever higher입니다. 또 높은 금액, 죄송합니다. 낮은 금액입니다. whichever less, 낮은 금액으로 항상 커버리지를 유지하셔야 되고요. 보통 1년에 한 번 구입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2, 3년 패키지로 구입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이거를 언제까지 구입해야 되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당연히 문제가 생기면 이슈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퀘셔네어를 하는 시점에서 항상 이거를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1월 1일 이때는 꼭 리뷰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채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5만 불의 커버리지를 가지고 계셔서 우리 플랜이 한 40만 불 정도 있는데 5만 불 커버리지를 갖고 계시다. 그럼 뭐 10% 괜찮잖아요. 하지만 이어 엔드까지 봤을 때 우리가 이게 많이 오버될 것 같다. 뭐 600,000, 뭐 700,000 될 것 같다. 그러시면 중간에 더 패키지를 추가 구입하시라고 그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플랜들을 셋업하시는 이게 이제 오랫동안 플랜을 운영해 오신 분들은 이런 경우가 좀 없는데요. 새로운 플랜들을 셋업하다 보면 저희가 종종 보면 업종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전에 특정 회사의 특정 그룹들을 위한 이거는 굉장히 예외 조항입니다, 여러분. 일반 회사가 아니고요. 이런 그 업종이 있습니다. 가능한 업종이 그 인플로이ment 형태에 따라서 별도의 플랜을 셋업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고 계시다가 새로운 플랜을 셋업할 때 이게 컨플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한번 참고하시고요. 또는 401k 어카운트 플랜을 하나를 가지고 계시는데 두 개 이상, 세 개 회사에 여러 어카운트를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개의 플랜에는 한 개의 커스터디언, 인베스트먼트 회사 하나에 오픈하시라고 저희가 추천을 당연히 드리겠죠. 비용 면이나 관리 측면에서 이슈가 없도록 해야 되니까. 근데 최근에 보니까 401k 한 플랜인데 세 개의 커스터디언에다가 어카운트를 나누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어카운트를 여러 개로 나누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ADP, ACP 테스트 아까 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애뉴얼 그 컴파스 테스팅을 하다 보면 7가지 테스팅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가장 이슈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ADP, ACP예요. Actual Deferred Percentage, Actual
contribution percentage 테스팅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거를 2년 이상 지속적으로 페일링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이런 이 ADP, ACP 테스트에 페일링 하시는 경우는 뭔가 지금 컨트리뷰션 하고 디퍼럴 어마운트 퍼센티지가 안 맞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조금 픽스를 하시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ADP, ACP 테스팅이 계속 페일링을 하신다 하시면 세이프 하버 플랜으로 변경하셔라. 물론 베스팅이 풀리 베스트 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상에서 그런 이슈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이프 하버 플랜으로 변경하셔라. 세이프 하버 플랜의 매칭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필요하신 적정한 걸로 변경하시면 리스크를 줄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ADP, ACP에 페일링 하신다는 이야기는 직원분들의 파티시페이션 레이쇼가 낮아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매칭 방식을 변경하는 아이디어도 있으세요. 이거는 많이 쓰는 아이디어입니다. 별도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만약에 4%를 매칭을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면 대부분이 아마 열의 아홉은 100% up to 4%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직원이 급여의 4%를 할 경우 4%까지 회사가 매칭을 해주는 거죠. 1대1로. 달러 투 달러. 그죠? 이 매칭 방식을 직원분들의 참여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50% up to 8%로 변경하시는 겁니다. 예, 직원분들의 저축을 더 장려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직원분들은 4%가 아니고 8%까지 저축을 해야 회사가 50%이니까요. 달러 투 달러가 아니니까요. 4%까지 매칭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매칭 방식만 변경하시더라도 많은 부분들을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ADP, ACP에 지속적으로 페일링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들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또는 오로 인롤먼, 네거티브 방식이에요. 예전에는 본인이 원하는 분들만 그 401k 인로를 하고 저축을 했지만 이제 시큐어 액트 2.0에서 새로운 리퀘어먼트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새로 플랜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100% 오로 인롤먼 방식을 채용하셔야 됩니다. 즉 모든 엘리저블한 직원들은 자동으로 플랜에 가입이 되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원치 않는 분만 거기서 본인이 어,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롤먼을 오토매틱 인롤먼으로 바꾸시게 되면 아무래도 파티시페이션 레이시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ADP, ACP 테스트를 좀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직원분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셔서 파티시페이션 레이스를 증대함으로 인해서 ADP, ACP 테스팅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네요. 네. 자, 그리고 investment option review and monitoring. 이 investment option은 여러분 그냥 제공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fiduciary 의무, 스폰서의 fiduciary 의무 중에 대표적인 의무입니다. 그래서 investment policy statement도 여러분 갖고 계시고요. 거기에 맞게끔 우리 investment 라인업이 지금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의 fiduciary 리스크를 줄이시기 위해서 321 또는 338 co-fiduciary 서비스를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작고요. 이 338 특히 co-fiduciary 서비스를 쓰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 responsibility를 그 어드바이저 분들이 대신 물론 co-fiduciary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신 여러분들 일을 대신 해드리고 쿼럴리 이런 인베스트먼트 옵션을 리뷰하거나 모니터링해서 리플레이스하거나 업데이트하는 일까지 다 책임을 지고 해줍니다. 파티시페이션 에듀케이션 리타이먼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1년에 몇 번 하라고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컴플레인의 대부분은 직원분들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직원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그 에듀케이션이 제공되어야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런 로 수술을 가기까지 첫 번째 단계는 직원분들의 컴플레인이고요. 직원들의 컴플레인의 첫 번째 단계는 에듀케이션, 렉 오브 에듀케이션입니다. 여러분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고 여러분들 어드바이저가 있는 회사들은 어드바이저 분들한테 이 부분들을 꼭 강조하시고요. 지속적으로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 교육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플랜 옵션, 어답션 어그리면 SPD에 나와 있는 우리 플랜의 옵션 그리고 인베스트먼트 옵션, 피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 주셔야 됩니다. 컨트리뷰션의 지연, 여러분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100인 이상의 라지 그룹인 경우에는 페이롤 데이트로부터 그 다음 달 15일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무조건 넣으셔야 되고요. 100인 미만인 경우는 페이롤 데이트부터 7일 이내에 꼭 디파짓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셨을 경우에 플롯 인컴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발견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칼큘레이트해서 그 미싱한 부분까지 다 우리가 회사가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제가 오른쪽에 volunteer 그 프로그램 칼큘레이션 한 예를 하나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미싱 됐던 것들 다 계산하고 그 퍼포먼스까지 계산해서 추가적으로 더 넣어줘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 데드라인을 지켜주시고요. 폼 5500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401k 플랜에 대한 오퍼레이션에 대한 관심도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업주분들이나 HR 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셔야 되고요. 폼 5500를 그 파일링을 데드라인 넘겼을 경우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은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여러분 빈번히 발견합니다. 저희 그 회사 클라이언트 분들도 계속 저희가 노티스를 주는데 노티스에 아예 응대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회사에서 어떤 경우 이런 일들이 발생하냐면 401k를 담당하시는 분이 이직하셨고 새로운 분이 오셨을 때 새로운 분하고 이 업무가 인수인계가 잘 안 된 경우에 이 부분들이 계속 미싱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여기 이 세미나에 계속 들으시니까 전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상사들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은 이슈들을 저희가 목격하는데요. 컨트롤 그룹 또는 어필리에이트 서비스 그룹 이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 회사의 오너십이 어떤 형태에 따라서 플랜을 여러 개를 갈 수도 있고 하나로 갈 수도 있습니다. 즉, 기업이 합병을 하거나 또는 신규 법인을 하실 경우나 이럴 때에는 꼭 이 가지고 계시는 401k 플랜의 이 컨트롤 그룹 룰을 리뷰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두 회사가 각각 401k를 가지고 계시다가 합병이 되었다. 그런데 컨트롤 그룹에 해당되신다. 또는 어플리에이트 그룹에 해당되신다. 그러시면 두 개의 플랜을 각각 운영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별도로 컴플라이언트 테스트하고 컴플라이언트 테스트 한 거를 별도로 컴바인드 에디셔널 컴플라이언트 테스팅을 꼭 하셔서 어, 보고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차별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미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회사에서 합병을 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치거나 아니면 신규 법인을 오픈하실 때는요, 이 부분을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대체로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이 있어요. Parent Subsidiary Control Group 또는 Sister, Brother and Sister. 우리가 말하는 가족, 형제 자매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 간의 Brother and Sister인 관계 또는 Combined Control Group 또는 Affiliate Service Group 이러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Attribution 룰이 있어서 Husband and Wife, 패밀리 멤버들 간의 오너십이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두 개 이상의 기업을 가지고 계시면 패밀리 멤버 간의 어트리뷰션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꼭 감안하셔서 회사를 합병하시거나 새로운 법인을 오픈하실 때 이 부분을 꼭 리뷰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급하게 왔지만 네, 4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화면을 켜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문제 세 문제가 나갑니다. 여기서 맞추신 분들은 우리 기타의 정회원사인 대상 아메리카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비싸답니다. 아마존에서 팔리고 있는 5종 김치 세트를 배달해 드릴 겁니다. 자, 화면 켜시고요. 참여하실 분들은 화면을 켜주셔야 돼요. 자, 소리는 제가 하지 않고요. 화면을 켜주시고 여러분 제가 문제 나가면 손을 들어주시면서 동시에 회사 이름을 외쳐주셔야 됩니다. 근데 화면을 켜 있으셔야지 저희 국장님이나 우리 스태프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자, 잠시만요. 네, Q&A는 좀 이따 제가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퀴즈 타임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자, 문제 맞히셔야죠. 화면 좀 켜주세요. 캘린더 이어 끝나는 플랜에 Form 5500 오리지널 파일링 데드라인 언제일까요? 어려운 거죠? GSC, 저요. GSC 회사가 어디신가요? GSC요. 틀려도 되죠? GS, 네, GSC. GSC 우리 국장님 GSC의 제스씨라 하십니다. 네, 아니요, 말씀해 GSC. 주시죠. GSC. 네, 네. 답은요? 어, 60일 전? 아, 네, 아니에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몇 월 어, 며칠? 몇 월 며칠? 또는 뭐 10월 30일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네. 오리지널. 여러분 오리지널? 하신 경우는 10월 15일까지 가능하죠. 근데 워컬리, 워컬리, 웨컬리에 네, 누구세요? 음, 워컬리 이은진인데요. 네, 웨컬리의 이은진님. 네, 네, 맞습니다. 틀려도 되죠? 네, 7월 31일. 7월 31일 딩동댕입니다. 네, 맞습니다. 와,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잘 적어주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틀리셔도 돼요. 틀리면은 선물이 없는 것뿐이에요. 네. 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Non-safe for Harbor 포럼기 플랜의 annual GSC, one more time. 네, one more time. 몇 가지요? 7가지. 네, 맞습니다. 7가지 오! 맞습니다. 제가 아까 강조드렸습니다. 네. 국장님 다 아, 하셨죠? 네,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문제 나가겠습니다. 워컬리. 웹걸리, 잠깐만요. 네. 네, 음, 받으셨는데, 틀리시면 첫 번째 거 반환이에요. 자, 웹걸리 말씀하세요. 2만 땡, 네, 3천이요. 땡입니다. 아니요? 2024년 IRC 리밋에 따르면 50세 이상의 직원이 401k 넣을 수 있는 총 액수의 워컬리. 네, 웹컬리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2만 네, 3천에다가 추가적으로 7천 불? 그래서 얼마죠? 3만 불? 땡입니다. 네, 비슷했습니다. 맞다. 노모 웹컬리. 다른 분 없으세요? 프리텍스와 라스 401k 다 합해서 넣으실 수 있는 50세 이상인 경우 넣으실 수 있는 전체 금액, 1년 동안 전체 금액. 자, 구글 서치 빨리 하시고요. 저 이건 다 아시는 LBBS 잔해 벌트 이사 나오셨는데요. 자네펄 지사님, 오케이. 이걸 언뮤트. LBBS 자네퍼트고요. 네. 23,000 plus 7,500. 토로? total 제가 매스를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만든 거 3,500불. 500불입니다. 500불. 500불. 네, 축하드립니다. 은진님 500불 틀리셨습니다. 네.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우리 국장님에게 여러분 우리 등록하실 때 이메일로 다시 한번 세 분은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께 선물을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은 어떡하죠? 지금 들어오신. 오케이.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우리 401k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우리 회사 지금 오퍼레이션 하고 계시는데 우리 컴플라이언스 테스트나 이런 걸 무료로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그 퍼블릭 데이터를 근거로 이니셜 무료 테스팅을 해드리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네. 이상으로 우리 여러분 2024년 우리 기타 남가주 한인협회 4월 세미나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잠시만요. Q&A를 빠졌네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우리 효진 팀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심플 IRA 가입한 회사입니다. 별도의 피듀셔리 듀리가 있을까요? 네. 401k하고는 여러분 가이드라인이 조금 다르지만 심플 IRA 마찬가지 퀄리파이드 플랜이시거든요.
에리사 법률에 따라서 동일한 fiduciary duty가 있습니다. 하지만 401k하고 플랜 자체가 레귤레이션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더 401k보다는 그 듀리는 좀 작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심플 IRA는 데드라인도 조금 다르고 특히 컴펜세이션 그 매칭이나 이런 룰이 조금 다르죠. 네, 그리고 베스팅도 없고 그래서 아무래도 401k보다는 조금 덜 헤비하지만 그래도 에리사 법에 따라 퀄리파이 플랜으로 인정되는 플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피디셔리 듀리가 있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데 질문 못 하신 분 계시면 한두 분만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밑에 채팅방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수줍으신 분들은 나중에 질문을 못 하신 분들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또 이메일 보내주셔도 되고요. 오늘 이 강의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녹화를 했고요. 유튜브로 제작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또 아마 안내를 해드릴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401k 기업령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컴플라이언스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